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는요, 평생 갖게 될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직업을 선호하느냐? 이것은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겠죠. 물론 적성도 맞아야겠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요, 직업별로 평균 임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평균은요, 3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광업은 383만 원, 제조업은 393만 원, 거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640만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278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낮은 수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되겠습니다. 175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 및 보험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600만 원을 좀 상회했네요. 자, 그렇다면요. 금융보험업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사무원하고 영업원 그룹이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한다면요.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운용가, 보험이나 금융상품 개발자, 그 다음에 증권 외환딜러, 손해사정사 등이고요. 사무원이라고 하면 은행사무, 증권사무, 아니면 보험사무, 일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험 영업원이라고 한다면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아니면 보험 모집인 등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분류에 따라서 금융보험업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융 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상품 개발, 신용 분석, 자산운용, 금융 영업 지원, 그 다음에 증권 및 외환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보험은요. 보험 상품 개발, 그 다음에 보험 영업 및 계약, 그 다음에 손해사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투자 신용 분석가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거의 90% 이상이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졸자가 가장 많죠. 64%가 되겠습니다. 임금은요, 높은 편이죠. 상위 25%는 600만 원 이상이고요. 중위 50%는 500만 원, 그 다음에 하위 25%는 4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펀드 매니저 그룹이라고 하는 자산운용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거의 80%가 남자입니다. 연령대는 3, 40대, 50대까지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대졸자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임금은요, 상위 25%가 700만 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25%도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보험이나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그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남성이 52% 정도 돼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졸자가 82% 이상이 됩니다. 임금은요, 상위 25%가 720만 원으로 다소 높습니다. 다음은 증권이나 외환 딜러가 되겠습니다.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한 80% 되죠. 그 다음에 30대부터 50대까지 고루고루 있습니다. 학력은 대졸자 이상이 뭐 거의 85%가 되겠습니다. 임금은요, 가장 높습니다. 상위 25%가 8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라고 한다면요, 그 손해액을 판단해서 보험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성별은요, 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87%고요. 연령대는 3,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졸자 이상이 9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상위 25%가 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다음은 금융이나 보험 사무원이 되겠습니다. 남녀성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도 고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가장 많네요. 대졸자도 뭐 5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요, 상위 25%가 458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 영업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죠. 74.4%가 되겠고요. 연령대는 고루고루 있습니다. 60대 이상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은 고졸 이하가 64% 정도 되고요. 임금은 상위 25%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 및 보험업에 취직하려면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융 및 보험 자격증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과 법정 자격, 민간 자격, 국제 통용 자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은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자격은요, 펀드나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권유해주는 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자문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운영사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 등 투자 운영 인력이 있고요. 조사 분석 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관리 전문 인력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재무위험관리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험 판매 인력이 있습니다. 변액보험 판매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이 있겠습니다. 민간 자격은요. 공인받은 것이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등, 그 다음에 외환전문역 등,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AFPK 아니면 CFP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공인은요, 은행 텔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용 자격은요, AICPA, 그 다음에 CFA라고 해서 재무분석사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문 인력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전문 인력은요.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은요. 8만 7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등을 권유하는 파생 상품 권유 전문 인력은요. 6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 같은 그 좀 약간 경량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금융투자 분석사는요 1000명 정도 되고요. 투자자산 운용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인데 좀 경량화됐습니다. 14,000명 정도가 됩니다. 재무위험관리사 200명 정도 되고요. 신용분석사 800명, 그 다음에 외환전문역 1, 2종 합쳐갖고 3,400명 정도가 됩니다. 자산관리사는 339명이고요. 여신심사역은 91명, 신용분석사는 26명, 보험계리사는 약 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는요, 약 2,0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학력 비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자산운용 신탁 쪽에는 대졸 이상이 93%고 나머지는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기준이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준. 요즘은 대부분 다 대학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거의 다 대졸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융보험업의 대졸자 전공 비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경제 경영이요. 40%에서 약 60% 정도가 됩니다. 법률은 한 5%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사회가 21% 정도 되고요. 컴퓨터 통신이 6% 정도, 공학이나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한 12% 정도가 됩니다. 기타가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8월 말까지 1년 동안의 신규 채용 및 경력 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 총은요, 총계는 12,6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은 9,200명 정도 돼갖고 전체적으로 2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 3,500명, 보험에 3,300명, 증권 선물에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요, 그 미래의 직업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의 직업 연관성이 꼴찌인 나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나라 어떤 직업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금융과 보험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